자고 일어났더니 출근하지 말래요. 이게 농담 같죠? 근데 지금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실제로 하는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일터가 멈춰버린 거예요. 포스코 ENC, DL건설. 다들 알만한 큰 건설사들인데요. 이 두 회사가 잇따라 사고를 내면서 정부가 영업정지, 면허 말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전국 140곳 넘는 공사 현장이 순식간에 멈췄습니다. 서울 서초구 OTL 반포, 강동구 더샵 센트럴시티, 분당 느티나무 3단지. 이름만 들어도 굵직한 아파트 단지들 있잖아요? 거기도 전부 멈췄습니다. 한 현장 근로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철근 나르고 콘크리트 부었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나오지 말라고요. 그냥 쉬래요. 근데 우리한테 쉬는 건 곧 소득이 끊긴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이분 말처럼 건설 현장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끊기면 바로 생활이 힘들어져요. 단순히 안전 때문에 멈춘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실적인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걸까요? 한국 건설업 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단연 1위입니다. 2023년 기준 사고 사망만 인율이 1.59, OECD 평균이 0.78이니까 거의 2배죠. 영국은 0.24, 독일은 0.29.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한 안전정책 연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사비 줄여라, 기간 단축해라. 이런 압박이 결국 안전 투자를 줄이고 그게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게 악순환이에요. 듣고 보니 고개가 끄덕여지죠?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는 뻔합니다. 불법 하도급, 안전장비 미착용, 방호시설 미비, 숙련 인력 부족. 전체 사고의 절반이 추락사인데 이게 특히 소규모 현장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어떤 노동자는 이렇게 토로했어요. 안전모스라고 안전벨트 차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현장에서 그거 다 지키면 공사 속도 못 맞춥니다. 위에서는 빨리빨리 하라고 하고 그러니 결국 위험한 방식으로라도 하게 되는 거죠. 다들 아는 얘기예요. 정부는 강력한 처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중대재해법, 영업정지, 면허 말소. 하지만 문제는 그 후예요. 현장 멈추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건 노동자들입니다. 당장 내일 밥값은 어디서 마련하냐는 절규가 나옵니다. 게다가 공사 재개돼도 인력 투입은 늦어지고 비용 부담은 더 커집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공공기관조차 입찰할 때 빠듯한 일정 내놓습니다. 그런데 또 안전은 강조하죠. 일정은 줄이고 안전은 지키라니. 말이 됩니까? 해외는 어떨까요? 미국은 노동자들이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중단할 권리도 보장돼 있죠. 하지만 한국은 아직 그런 문화가 부족합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는 분위기가 현장에 여전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태가 던지는 질문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사고 터지고 나서 땜질식 처벌만 반복할 건가? 안전도 지켜야 하고 노동자의 생계도 보장해야 하고 산업 자체도 굴러가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해결되지 않으면 자고 일어났더니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또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엔 코레일이에요. 지난주 경북 청도군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폭우 피해를 점검하러 선로에 들어간 근로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였습니다. 그중 2분은 끝내 숨졌고 나머지도 크게 다쳤습니다. 아니, 선로에서 작업하는데 왜 열차가 그냥 들어왔지? 이런 의문이 드시죠? 절차상으로는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작업자들이 위험지역 2m 밖에서 점검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열차를 막지 않아도 된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인부들이 선로 주변을 걸어가고 있었고 거기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열차 경보음도 울렸는데 일부 작업자는 이거 오작동인 줄 알았다는 증언까지 내놨습니다. 정말 전형적인 인재사고죠. 문제는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코레일에서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는 해마다 반복돼 왔어요. 2022년에만 끼임, 충돌 같은 사건으로 4명이 숨졌고 작년에도 1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구로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차량 통제가 제대로 안 돼서 벌어진 역시나 예방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코레일은 왜 이렇게 안전관리가 허술할까? 정부도 이번 사고를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노동부와 국토부가 바로 15명 규모의 합동수사팀을 꾸렸어요. 중대재해처벌법, 그러니까 중처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민간기업처럼 공기업에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느냐? 포스코 ENC, DL건설 아까 말씀드렸던 그곳은 올해만 포스코 ENC는 5건, DL건설은 1건이 중대재해 사고를 냈는데 압수수색에 이어 영업정지, 심지어 포스코 ENC는 건설면허 취소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레일은 상황이 좀 달라요. 민간 건설사는 영업정지 내리면 공사가 멈추는 수준이지만 코레일은 국가기관 교통망이잖아요. 기차를 멈출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책임을 덜 물어야 하나? 이게 지금 논란의 핵심이에요. 실제로 중처법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 원인으로 1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면 대표이사나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코레일 청도 사고 여기에 딱 맞아떨어지죠. 사망자 2명, 중상자 다수.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장 감옥 보내고 끝? 이건 또 아닙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2022년 오봉역 사망사고 때 당시 코레일 사장이 중처법 위반으로 입건됐습니다. 결과는 검찰 불기소. 하지만 정부는 과징금을 물리고 사장을 해임시켰어요. 그 이전에도 강릉선 KTX 탈선, 오송역 전차선 단전 사고로 사장이 물러난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문희 현 사장의 거취에 불똥이 튈 가능성이 크죠. 국토부도 이번엔 강경합니다.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과징금, 사장 해임 건의까지 거론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더. 도대체 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걸까? 현장 노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선로 작업할 때 차단 신청하면 열차가 지연되거든요. 윗선에서 싫어해요. 그래서 위험해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또 다른 직원은 사람이 죽어야 대책회에 열리고 며칠 지나면 또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열차 지연에 대한 부담, 안전보다 운행 정상화를 우선시하는 관행, 현장 인력 부족, 안전교육 부실. 이게 다 겹쳐져서 매년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거죠. 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공기업이라고 해서 봐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더 엄격해야 합니다. 코레일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이번 사고는 단순히 코레일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기업의 안전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가, 그리고 중처법에 실질적인 힘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기업이라고 해서 처벌의 수위를 낮춰야 할까요? 아니면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